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변호사의 테크닉 17화 내용 증명 어렵지 않아요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주말 잘 보내셨나요? 네. 너무 단답식인데 오늘 김상경 변호사님이 함께하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빈자리가 좀 느껴지기는 하지만 우리 또 한번 17번째 이야기 한번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내용 증명에 대한 거예요. 네. 그래서 두 분이 또 굉장히 많이 우리 구독자 여러분께 알려드리려고 준비를 해오셨다고 제가 얼핏 들었습니다. 기대를 좀 해볼게요. 내용 증명 일단 제가 개념부터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기본적으로 이제 우체국에서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누가 누구에게 발송해 줬는지를 우체국장이 증명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내용 증명을 보낼 때는 반드시 우체국에 가서 이걸 실제로 접수를 해야 하죠. 내용 증명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언제 내용 증명을 발송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실제 이걸 실무에서 어떻게 접수를 시켜야 되는지 많은 분들이 또 모르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한번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먼저 민변님이 어떤 때 과연 내용 증명을 또 작성을 해야 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내용 증명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들끼리는 이제 내용 증명을 어떤 경우 쓰냐면은 어떤 당사자들 사이에서 주로 민사 관계로 인하여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 아주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내용 증명을 어떨 때 저희가 한번 쓰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게 크게 사실상 이유와 법률상 이유를 한번 좀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사실상으로는 서로 문제가 생겼는데 이게 소송이나 이런 식으로 가기 전에 내용 증명을 통해서 상대방의 반응과 합의를 유도하는 방법입니다. 아무래도 내용 증명을 이제 저희 로펌 같은 데 맡기셔서 내용 증명을 시작하면은 보내면은 일단 내용 증명을 받으면 뭔가 이제 뭐 당사자가 꼭 받았다고 이제 확인도 받고 내용을 보면 막 이렇게 로펌 이름이 찍혀 있고 변호사 이름 찍혀 있고 하면은 내용을 보면 또 좀 심각합니다. 좀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번뜩 들어요. 그래서 그동안 내가 상대방이 얘기하면은 그래 얘기하든 말든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실제 이걸 보면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대부분 많이. 그래서 뭔가 상대방한테 얘기를 해봐서 이렇게까지 하지는 말고 일단 나랑 얘기 좀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갖고 일단 상대방이 이 대화에 그리고 협상의 테이블로 끌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요긴한 수단으로 쓰일 수가 있고 또 법률상으로는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민사 분쟁이 대부분 이제 법률행위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매매, 임대차, 소비대차, 금전 소비대차 등 각종 계약을 통해서 많이 이루어지는데 그런 법률행위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의사표시예요. 근데 의사표시가 혼자 마음속으로 생각한다고 그게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내 의사가 내 법률적인 생각이 상대방한테 도달을 해야 그 효과가 발생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임대차 계약인데 내가 이거 유지하면 안 되겠다. 매매 계약인데 유지하면 안 되겠다. 나 이 계약을 해제해야겠다. 의사는 있어요. 마음은 있는데 그게 그냥 가만히 자기 마음속에 생각한다고 효과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그 의사가 상대방한테 도달을 해야 저희는 기본적으로 도달주의를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의사가 상대방한테 도달을 해야 그 계약이 해제됐다든지 취소됐다든지 그런 효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내가 전화나 문자 같은 걸로 내가 해제한다 이렇게 얘기해서 얘기를 하면은 나중에 이게 분쟁으로 가면은 너 언제 해제한다 했냐 모르겠는데 이렇게 떼거나 다른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데 내용 증명 같은 거는 엄밀히 이제 우체국에 보낸 거와 받은 게 확인이 되기 때문에 공적으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법률적으로 더 필요 없는 불필요한 분쟁을 막고 자신의 의사를 상대방에게 확고하게 송달되었다는 의사를 증명하기 위해서 요긴하게 쓸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내용 증명식으로 보내서 내가 이런 의사를 송달했다는 걸 증거로 남겨놓을 수 있고 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절차법적으로 주고받은 이런 내용 증명은 나중에 증거로 사용될 수가 있어요.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려도 근데 내용 증명 보낼 때 그래서 실제 이제 이렇게 자기가 이제 마음은 급하고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거기다 이제 불필요한 내용 같은 거를 막 쓰시거나 불리한 내용을 본의 아니게 쓰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조심해야 되는 게 그게 그대로 나중에 절차로 소위 좀 나쁜 말로 역관광을 당한다고 그러죠. 자기한테 불리한 말을 써서 보냈다가 나중에 그게 실제 분쟁으로 소송으로 번지면은 그게 저절로 자기한테 부메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너가 이런 식으로 자백하지 않았냐, 너가 그렇게 인정하지 않았냐 했기 때문에 내용 증명을 보낼 때 이 전문가의 한번 의견이나 한번 판단을 한번 거치는 게 안전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네, 크게 이제 세 가지 정도를 얘기를 해주셨어요. 우선 내용 증명을 왜 우리가 발송을 하느냐에 대해서 첫 번째 이제 사실적으로 상대방의 합의를 유도하거나 아니면 원만하게 분쟁을 끝내려고 할 때 이용할 수 있고 또 법률적으로도 이게 계약에 대한 의사표시가 도달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계약에 대한 취소, 해제 또 채권 양도 통지 같은 경우에는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게 아무래도 확실한 방법일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고 이제 발송 당시에 이게 증거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문구나 이런 부분에서 좀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을 잘 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실무적인 부분도 또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우리 이준호 대리님께서 내용 증명을 우체국에서 어떻게 또 실무적으로 접수를 하고 이게 발송이 이루어지는지 또 비용은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내용 증명은 일단 발송을 하기 전에 저희가 보통 편지를 보내듯이 한 부만 만들어서 우체국에 가지고 가면 되는 게 아니라 총 세 부가 필요하거든요. 세 부. 네, 그래서 그 세 부가 왜 필요하냐면은 하나는 내가 가지고 있을 거, 하나는 아까 우체국장이 증명하는 제도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체국에서 보관하는 거 하나, 그리고 하나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의사표시 도달이 돼야 되기 때문에 상대방한테 가야 되는 거 하나, 이렇게 해서 총 세 부가 필요하니까 복사를 하시던지 아예 그냥 출력을 세부를 하셔가지고 만드시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도장을 찍으실 때 그냥 본인 서명 이제 옆에다가 이렇게 도장을 찍는 게 아니라 위헌조 방지를 위해서 이렇게 종이 절반으로 접어서 이렇게 찍는 간인이라고 하죠. 간인을 매 장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체국에서 중요하게 보는 게 주소거든요. 그러니까는 받는 사람, 보내는 사람의 주소가 정확하게 일치해야지 보내줘요. 그러니까는 그거를 여기는 도로명 쓰고 여기는 직원 주소 쓰면 또 우체국에서 뭐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그걸 좀 이렇게 일치해서 적어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체국에 가시면 되는데 이거는 안타깝다라고 할지는 모르겠는데 무인 우편기로는 안 돼요. 창구로 무조건 가셔가지고 접수를 하셔야 되는데 그 이유가 이제 등기로 보내야 돼서 등기 번호도 발급받고요. 그리고 우체국에서 따로 또 간인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창구에서 접수를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비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게 기본 1,300원에 장수가 추가될 때마다 650원씩 추가가 돼요. 근데 이제 보통 그 내용 증명 같은 경우에는 일반 우편으로는 발송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꼭 받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등기 우편으로만 이렇게 발송이 가능한데, 그래서 보통 한 2장, 3장만 보내도 4,000원에서 5,000원 사이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통 그 이상으로 보시면 되고요. 가장 빠른 걸로 보내면은 오늘 발송하면 내일 상대방이 받아볼 수 있고요. 그리고 등기번호도 이렇게 발급을 받으니까 인터넷 우체국에서 그 등기번호를 치면은 누가 언제 받았는지도 뜨니까 확인하시기도 좋고요. 와, 우리 이준호 대리님 역시 네. 실무의 전문가답게 이렇게 명쾌하게 네. 또 설명을 해주셨어요. 제가 다시 설명을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세 통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매 장마다 간인을 해야 된다는 거, 주소는 또 정확하게 기재해야 되고, 무인 우편으로는 아니고 이제 창구에서 접수를 해야 된다는 거, 비용은 1,300원 플러스 장마다 600원씩 추가된다는 거,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나중에 조회가 가능하다는 거. 와우, 너무 너무 지금 보내면 친절하게. 되겠네요. 네, 지금 네, 저희한테 이거 의뢰해 네. 저한테 보내주시죠. 바로 네, 바로, 또 네. 이제 대리님께 요청을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 증명 첫 번째 시간을 가져봤어요. 그래서 내용 증명에 대해서 오늘 간단하게 알아봤는데 이제 한 번 더 시간을 가지고 다음번에는 이제 어떤 식으로 과연 작성을 해야 되는지 이것도 사실 되게 많이 어려워하시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형식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내용 증명을 받았는데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몰라서 또 많이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대응 방식은 또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과연 우리 예유 소송 1팀에서 내용 증명을 보내서 어떤 식으로 과연 법률적인 분쟁을 해결해 봤는지 이런 실무적인 경험까지 해서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